휴머노이드 작업의 꽃은 조작이 아닐까요? 서비스를 하기 위한 심리학, 디자인까지 아우르는 몇 개? 모든 영역이 여기 다 예술가 분들만큼 있는 거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미있고 유익한 캐티 토크 휴머노이드 편 2부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캐티 지능 로보틱스 연구센터 연구원분들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자, 지인님 지난 1부에서 나눴던 얘기 기억해요? 그럼요. 휴머노이드 정의를 정리해 주신 것부터 미국의 테슬라 그리고 중국의 유니트리 등 한국과 더불어서 여러 나라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관련 트렌드들을 한 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휴머노이드는 73년부터 있었지만 AI의 발전과 저가형 하드웨어의 등장 등의 이유로 현재 가장 핫한 기술이라는 점도 인상이 깊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이제 1부에서 너무 많은 기술들이 나왔고 진짜 어질어질할 정도인데 왜 근데 휴머노이드는 이렇게 많은 기술이 있는지 한번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휴머노이드는 걷고 보고 그리고 판단 후에 움직이는 복합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를 가능케 하는 핵심은 제어, 액추에이터 그리고 엣지 AI 같은 그런 융합 기술들이 있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휴머노이드에 담긴 기술들을 좀 풀어보고 이 기술들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서영혁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로봇은 종합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말을 이제 휴머노이드 관점에서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자, 로봇이라는 게 기계 장치도 아니고 소프트웨어도 아니고 전기 장치도 아니에요. 그게 모두 맞기도 하지만 이것을 모두 합쳐서 움직이는 시스템, 융합의 결정체가 로봇이라고 보고요. 실제 로봇을 만들어 보면요, 전통적으로는 기계, 제어, 전자, 통신, 컴퓨터공학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거기다가 이건 로봇 하나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기술이고 얘가 어떤 일을 할지까지 고민하게 되면은 결국 서비스를 하기 위한 심리학, 디자인까지 아우르는 몇 개? 모든 영역이 맞물려야지 실제로 기능하는 로봇 하나가 만들어지는 게 로봇 기술이에요. 이것들이 협연해서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는 게 로봇이고 어느 하나가 협연에 실패하거나 조화가 깨지면은 로봇이 작동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 엔지니어는 결국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와. 각 분야의 전문 엔지니어들이 악기 연주자고 전체 시스템의 협주곡을 만들기 위해서 로봇 엔지니어가 지휘를 하는 거죠. 결국 로봇이 이제 단순히 걷고 말하는 기계가 아니라 로봇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냐 고려했을 때 공학과 과학을 중심으로 하는 융합 기술 결정체, 그 관점에서 우리는 로봇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다 예술가 분들만큼 있는 거네요. 유지인 연구는 예술가예요. 이제. 지인님이 보시기에 이런 여러 전공 가진 사람이 한 센터에 있다는 거가 처음 보실 때 되게 이상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맞아요. 저는 이렇게 공대를 나오지 않았으니까 전공생이 아니니까 다 비슷한 전공이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로봇의 연구를 하신다는 게 다들 팀플의 고수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기저희님은 처음 이제 키티 와셨을 때 이거 어땠어요? 저희 센터 사람들. 일단 전공이 되게 다양한 거에 대해서 처음으로 놀랐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저도 제 전공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한테 맡겨진 일을 제가 해내야 하나의 갈래에서 큰 책임을 다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열심히 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휴머노이드 각 기술들의 분야가 있는데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휴머노이드의 기술 아이템별로 한번 훑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덕균 선생님이랑 김태근 책임님, 그 다음에 이제 김전수 선생님이 하시는 그 관절 모듈하고 액추에이터, 이거 저희 센터에 조금 할 얘기가 많은데 한번 그 얘기부터 부탁드릴게요. 로봇이 움직이려면 중요한 게 뭘까요? 결국 관절이죠. 두뇌가 AI라면은 로봇의 골격과 관절 근육에 해당하는 것이 액추에이터예요. 관절이 얼마나 정밀하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 액추에이터 기술이 달려 있어요. 예를 들면 전기 모터는 기본적으로 많은 로봇을 사용하고 있고
유압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1이 유명한 유압 액추에이터 기반 로봇이 폭발적이고 강한 힘을 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제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공 근육은 뭐 공기압이나 유전체, 탄성체, 전기활성 고분자 같은 아주 신소재들을 활용하거나 이제 소프트 로보틱스라고 하는 분야에 연관이 되는데 유명한 기업으로는 퀘스터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바이오닉 핸들링 어시스턴트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분야의 액추에이터입니다. 그리고 AI에 맞춰가지고 휴머노이드에 적용하기 위해서 혼합형 구조의 스마트 액추에이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크 센서, 위치 센서들, 그리고 AI 기반 예측 제어가 있어서 기존에 사용했던 것보다 더 빠르고 스마트하게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기술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사람과 안전한 사용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액추에이터도 저희가 현재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 센터는 이제 그 지금 많이 쓰이는 협동 로봇 초창기 때부터 관절로 모듈을 했었잖아요. 제가 그때 이제 토크 센서를 맡았어서 한 땀 한 땀 빚어내는 토크 센서가 기억이 나는데 그런 연구들이 저희 센터 안에도 많이 쌓여 있죠. 그렇죠. 저는 관절 액추에이터에 대해서 가장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연구센터가 저희 센터라고 생각합니다. 와. 그러니까 로봇 연구가 다 이루어지고 있던 지금은 10년 전, 15년 전부터 저희가 개발해왔던 관절 액추에이터를 가지고 양팔로 작업한 로봇을 실제로 만들었던 경험이 있고요. 또 큰 프로젝트 많이 진행을 했고 로봇 하드웨어 기업의 사업 시작에 저희 기술이 많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모션 제어 기술. 저희 센터 이 어떤 아이템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전에는 전통적인 이제 룰 기반의 제어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강화학습, 모방학습 등을 이용한 인공지능을 통한 모션 생성 기술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화학습은 어떻게 활용되는지 간단한 예시로 설명을 드리면은 보행을 하는 게 굉장히 복잡한 방식이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모터를 출력해야 되는지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한데 그걸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로봇이 넘어져도 괜찮으니까 시뮬레이션에서는 거기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렇게 움직이면 걷는구나 라는 걸 학습하는 게 강학습이고요. 한 단계 더 발전해서 모방학습까지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는데 강학습을 통해서 보행을 한다고 했을 때 다리로 걷는 거는 잘 나옵니다. 학습을 돌리면은 어떻게든 걷는데 상체가 되게 부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보행의 직접적인 관절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연스러운데 사람의 시연 데이터 또는 로봇의 조작 데이터를 얻은 다음에 학습을 하면은 상체도 부드러워지는 이런 학습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가 제어가 어려운 게 이제 모터가 많아서 라고 하셨는데 지인님이 보시기에 얘 지원 있잖아요. 네. 모터 몇 개일 것 같아요? 예측. 그냥 찍는 거지 이거는. 사실 저도 몰라요. 5개요. 에이 설마. 더 써야 되나요? 훨씬 많이 써야 돼요. 그런가요? 20개? 또 많은데 더 많습니다. 핸드는 지금 없는 상태인데 손 빼고는 29자유도입니다. 29. 29도 많은 거지. 자 이제 강학습, 모방학습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이거 다음에 필요한 거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휴머노이드 작업의 꽃은 조작이 아닐까요? 무언가를 조작하려면 로봇 자체가 고차원적인 인지나 판단 능력이 필요한데요. 최근에는 이제 LLM, VLM 그리고 VLA 같은 이제 최신 AI 기술들이 이런 조작 기술들을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드리자면 이제 LLM 같은 경우에는 라지 랭귀지 모델로서 사람이 명령을 내리는 뭐 여기서 이쪽으로 걸어와 아니면 어떤 거를 수행해 라는 그런 자연어를 해석하는 쪽으로 LLM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VLM 같은 경우에는 비전 랭귀지 모델로서 말 그대로 이미지 정보와 그다음에 자연어 정보를 융합해서 어떤 정보를 판단하게끔 수행하는 기술이고요. 예를 들자면은 파란색 물병을 가져와 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VLM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파란색이라는 말 자체를 인식을 해서 이미지에 파란색이 해당되는 픽셀 정보들과 매칭을 시켜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식으로 수행하는 모델입니다. 세 번째로 VLA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온 이제 개념인데 비전 랭귀지 액션이라고 해서 결국에 저희가 로봇한테 파란색 물병을 가져와 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최종적으로는 파란색 물병을 인식하고 거기까지 도달을 해서 가져오는 로봇이 이해하는 액션이라는 언어로서 세세하게 아웃풋을 내놓는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은 VLA인 거예요? 행동까지 하잖아요. 움직이잖아요.
간단한 보행 기술 같은 경우에는 액션을 추론을 하는 기본적인 모델이 있고 VLA 같은 모델은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해서 탑재를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머리가 좋아진 거겠네요. 네. VLA라면은. 네, 맞습니다. 그 추론된 결과를 이런 피지컬 월드로 갖고 오기 위해서는 이 공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희 그런 거는 어떤 연구가 있을까요? 일단 주행 기술에서 환경인식이 워낙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기술이잖아요. 이런 환경인식 기술은 최근에 가우시언 스플래팅이라고 해서 기존의 이제 3D 재구성 기술보다 한 단계 진보된 기술이 최근에 이제 메인 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기존의 너프나 다른 3D 표현 기능보다 조금 더 빠르고 좀 더 정확한 3D 재구성 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포인트 클라우드 기반으로 수행을 하고 있어서 실제 상황의 3D 인식 정보들을 최대한 저희 로봇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공간상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이 왜 주행 기술에 적합한지를 말씀드리면 로봇이 이동할 때 실시간으로 재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빠른 수행 능력이 필요하고 지나가야 되는 길인데 뭔가 장애물이 있다라고 인식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런 정확한 수행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런 VLA나 VLM, 뭐 슬램, 가우시안 스플릿 이런 거 하려면 계산 능력, 컴퓨테이션 파워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혹시 그런 관련된 기술들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LLM이나 이런 대형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항상 레이턴시에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왜냐면 사실 완벽한 통신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로봇은 이런 실제 환경에서 즉시 판단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엣지 AI 기술들이 좀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 반도체들이 NPU나 TPU, DLA 같은 기술들이 발전한 것도 있고 들어가는 AI 모델들이 그 디바이스에 맞춰서 TensorRT나 이런 그 기술들을 통해서 경량화되고 있다는 점도 크게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유진 연구원님이 이 테크토크 아편 있던 인공지능 반도체 편에 장성준 센터장님이랑 같이 하시잖아요. 네. 이 인공지능 반도체가 휴머노이드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서윤경 선임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휴머노이드 안에 인공지능 반도체가 핵심 요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전력, 그리고 고성능, 빠른 추론도 해야 되고 경량화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신경 써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서 저희가 과제 회의 때 연구진 분들이 왜 그렇게 열띤 토론을 하셨는지 이제야 이해가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너무 토론이 과해서 맨날 회의 시간 길어지고 회의록이 클라우드나 AI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 NPU 이런 거 얘기하면 이제 실제로 이런 게 로봇에 적용하려면 로스랑 리얼타임 이제 그런 시스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사람 몸에서 뭐가 있을까요? 신경이 있어요. 신경은 우리가 뭐 운동신경도 있고, 그리고 단순히 이제 감각신경도 있고, 로봇에도 정보를 두뇌로 보내는 신경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로봇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래서 ROS예요. 로봇을 위한 이건 중추신경만 개념이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ROS라고 하는 것이 거의 현실적으로 표준화된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로 연구자들이 동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모듈화돼서 각 센서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이 프레임에 맞춰서 데이터를 받으면은 이 ROS 데이터를 정리해서 액추에이터나 사고하고 필요한 지능 모듈이라든지 보내주고 그걸 다시 받아서 이제 로봇의 움직임을 조율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ROS고 많은 로봇에 쓰이고 있어요. 저희 센터에서 하는 이거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KT에서 하는 휴머노이드 기술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가볍게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수행하는 연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기반 휴머노이드 조작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로봇을 프로그래밍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데이터 기반으로 움직임을 학습하고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로봇 자체를 학습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것도 말씀드리면은 멀티모달이라고 해서 시각, 촉각, 언어까지 포함한 지능을 학습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고요. 지능을 학습해서 로봇을 움직이는 것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담당하는 게 로봇 제어와 로봇의 안전지능 분야를 담당하고 있어요. 로봇 하드웨어가 안전해지도록 잘 동작하도록 하드웨어를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신경망을 디자인하고 그런 연구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까지 이제 얘기됐던 모든 기술들을 저희 센터에서 다 하고 있는 거라서 이제 저희 센터분들이 다 고생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게 느껴지는데 그래도 얘기 못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오늘 KT 테크토크는
여기서 2부를 마무리하고 다음 3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